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어. 2024년 가을, 70세 이기만 씨는 30년 지기 친구 박철수에게 전화로 이렇게 소리쳤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사실 박철수가 한 말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동창회 모임에서 이기만 씨의 의견에 반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기만 씨는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아내와 다툰 직후였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친구에게 향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30년 우정이 3분 통화로 무너진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3분간의 분노가 30년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그날 밤, 이기만 씨는 잠들 수 없었다. 과거의 비슷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소리쳤던 순간들, 슬픔에 빠져 중요한 결정을 미뤘던 순간들,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포기했던 순간들. 내가 평생 감정의 노예로 살았구나. 다음날 아침 박철수에게 사과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상태였다. 문자도 안 갔다. 이기만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철수 씨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실수했어. 화가 나서 그만. 또요? 여보, 당신 요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너무 격하게 반응하시고. 아내의 말이 뼈아팠지만 사실이었다. 70년을 살면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1975년 25세 이기만 씨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일이다.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담당자를 구하고 있었다. 누가 이 프로젝트 맡아볼 사람? 이기만 씨는 손을 들고 싶었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워 보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닐까? 결국 손을 들지 못했다. 그 프로젝트는 다른 동기가 맡았고 그 동기는 3년 후 과장으로 승진했다. 이기만 씨는 5년 후에야 승진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 기회, 해외 파견 기회, 임원 승진 시험. 매번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다. 안전한 것이 최선이야. 괜히 나섰다가 망신당하면 안 되지.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정작 후회되는 것은 도전하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 진로 상담을 하러 왔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 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이기만 씨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솟구쳤다. 음악?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들이 고생하면 어떡하지? 아들아, 음악은 취미로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라. 아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 말을 따랐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꿈을 꺾어버렸구나. 딸과의 관계도 비슷했다.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소개했을 때 이기만 씨는 본능적으로 불안했다. 그 남자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딸아,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정작 그 남자는 훌륭한 사위가 되었고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기만 씨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었다. 65세에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다. 하지만 또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실패하면 노후 자금을 날리는 거 아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국 시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같은 동네에 누군가 카페를 열었고 번창하고 있다. 그 카페를 볼 때마다 이기만 씨는 후회했다. 내가 두려움만 없었다면. 이기만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들은 대부분 화가 났을 때 일어났다. 1990년대 중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였다. 화가 난 이기만 씨는 상사에게 따지러 갔다. 부장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감정적이었다.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상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결과는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었고 오히려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혔다.
만약 감정을 가라앉힌 후 차분하게 접근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기만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 슬픔 속에서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을 서둘러 내렸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 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감정적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결국 재정적 손실로 이어졌다. 좀 더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결정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이었다.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을 때도 문제가 생겼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팀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흥분한 이기만 씨는 큰 소리쳤다.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가 맡읍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 프로젝트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고 결국 팀 전체가 고생했다. 박철수에게 차단당한 후 이기만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 일단 시간을 두세요. 아버지도 철수 아저씨도 감정이 가라앉아야 해요. 하지만 빨리 사과해야 하지 않겠니? 감정적인 상태에서 사과하면 또 다툴 수 있어요. 며칠 기다리세요. 아들의 조언을 따라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일주일 동안 이기만 씨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다.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박철수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갈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친구에게 풀어버린 것이었다. 일주일 후 박철수 집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다행히 문을 열어줬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화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한 거야. 박철수는 한참을 말없이 이기만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도 나이 들면서 감정 조절이 힘들어진 거 아니야? 나도 요즘 그래. 그 말에 이기만 씨는 깨달았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그 일을 계기로 이기만 씨는 손주 하은이에게 조언을 구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했다. 할아버지, 마음챙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음챙김? 그게 뭐냐? 하은이는 설명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나는 화가 났다 대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엄청 큰 차이예요. 전자는 내가 곧 화라는 뜻이고 후자는 화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기만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고 있구나. 관찰해보자.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조금 가라앉았다. 자신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보, 내 말 들어봐요. 화내지 않을게요.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이기만 씨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심리학 책을 발견했다. 두려움은 당신의 나침반이다라는 제목이었다. 책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두려움은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그래, 내가 카페를 열지 못한 건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이구나. 두려움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75세가 된 지금 이기만 씨는 드디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는 증거야. 카페를 열고 3개월이 지났다. 대박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무엇보다 이기만 씨는 매일 행복하다. 카페를 열려고 할 때 이기만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른 말을 했다. 좋은 생각이야. 해봐. 이 나이에 무슨 카페야? 쉬어야지. 아버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요. 아버지 오프라인 단골 고객이 중요해요. 여보, 건강 생각하세요. 이 동네는 카페가 안 돼요.
모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서 조언했다. 그리고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기만 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이기만 씨는 깨달았다. 조언은 참고만 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든 조언자는 자신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나만 볼 수 있다. 조언을 들을 때 이기만 씨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 조언이 내 상황에 맞는 걸까? 이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은 같을까? 또 하나 배운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카페 초기에 이기만 씨는 어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부정적인 조언들이 쏟아졌다.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어때? 이런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렸다. 이후 이기만 씨는 선택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몇몇 사람에게만 고민을 나눴다. 그러자 훨씬 건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75세의 이기만 씨는 이제 두려움을 다르게 본다.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 오, 이게 나한테 중요하구나. 그래서 두려운 거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도 두렵다. 손님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 메뉴가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준비한다. 젊은 직원을 고용할 때도 두렵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하지만 그 두려움은 좋은 고용주가 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제 이기만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춘다. 손님이 불만을 제기할 때도 예전 같으면 기분이 상해서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 내 안에 방어적인 감정이 일고 있구나. 하지만 손님의 말에 일리가 있을 수 있어. 들어보자. 이런 태도는 고객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들었다. 단골 손님도 늘어났다. 조언을 구하되 맹신하지 않는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다른 사람의 조언은 귀하지만 내 인생을 사는 건 나다. 카페 운영 1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카페는 잘 되고 있다. 완전히 그들의 조언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되 최종 판단은 자신이 내렸다. 지금 카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두려움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조언은 참고 자료일 뿐,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반겨주자. 감정을 관찰하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자. 나이 들어서도, 아니 나이 들었기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두려움과 감정의 지혜. 그것이 이기만 씨가 75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